왕비의 방에는 선왕과 클로디어스의 왕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 반대편 벽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바로 그 뒤로 폴로니어스가 숨어 있었어요. 햄릿이 왕비의 방에 들어서며 공손히 물었어요. 찾으셨습니까? 햄릿, 어서 오너라. 왕께서 네 일로 단단히 화가 나셨어. 돌아가신 선왕께서는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왕비 마마는 제 어머니이시자 제 숙부의 아내이십니다.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충격을 받은 왕비는 햄릿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왕비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고 했죠. 그러자 햄릿이 나가지 못하게 왕비의 팔을 붙잡았어요. 덜컥 겁이 난 왕비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때 커튼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햄릿은 얼른 검을 뽑아들고 커튼 쪽으로 다가갔죠. 햄릿이 검으로 커튼을 찌르자 비명소리와 함께 커튼이 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햄릿이 커튼을 들추자 폴로니어스가 눈을 부릅뜬 채 죽어 있었죠. 숙부인 줄 알았더니 폴로니어스였군. 세상에, 이게 무슨 잔인한 짓이니? 이게 잔인하다고요? 형을 죽인 동생과 결혼한 형수보다 더 잔인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왕비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소리쳤어요. 햄릿, 제발 그만해라. 내 말이 비수처럼 어미의 가슴을 찌르는구나. 그때 선왕의 유령이 햄릿 앞에 나타났어요. 햄릿은 유령을 쳐다보며 물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저를 꾸짖으러 오셨습니까? 그런 햄릿을 보고 왕비는 어리둥절했어요. 왕비의 눈에는 유령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죠. 유령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지금 너를 찾아온 것은 너를 재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네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왔다. 약한 자일수록 어리석은 법이지. 어머니는 약했던 것뿐이니 진정시켜드려라. 햄릿이 나가자 왕비는 침대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곧 왕이 들어와 울고 있는 왕비를 일으키며 물었죠. 무슨 일이요? 대체 햄릿이 무슨 짓을 한 거요? 그 애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커튼 뒤에서 작은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검을 빼들더니 커튼을 마구 찔렀어요. 그 바람에 착한 폴로니어스가 죽고 말았죠. 날이 밝는 대로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겠소. 이번 일을 적당히 얼버무려 처리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왕의 명령을 받은 로즌크렌츠와 길든스턴은 서둘러 성 밖으로 나가 햄릿을 찾아 헤맸어요. 잠시 후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있는 햄릿을 만날 수 있었죠. 왕자님, 시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찾아서 예배당으로 옮기겠습니다. 내가 말할 것 같으냐? 왕자인 내가 왕의 총이나 빨아들이는 해파리들에게 함부로 대답할 순 없지. 숙부가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해라. 로즌크렌츠와 길드스턴은 하는 수 없이 햄릿을 데리고 왕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햄릿이 나타나자 왕이 물었어요. 폴로니어스는 어디 있느냐? 천당 아니면 지옥이겠죠. 이번 일은 네가 너무 지나쳤다. 이 일로 네가 위험해질까봐 걱정이구나. 그러니 어서 이곳을 떠나거라. 모든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다.
햄릿이 떠나고 몇 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호레이쇼와 시종은 왕비에게 오피리아를 만나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죠. 왕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오피리아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잠시 후 왕비 앞에 나타난 오피리아는 말 그대로 미친 여자였어요. 머리는 부스스한 산발이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긴 채 풀어헤친 상태였죠. 예전에 정숙하고 아름다운 오피리아가 아니었어요. 그저 노래를 부르며 방을 돌아다닐 뿐이었죠. 세상에, 오피리아가 저 지경까지 될 줄이야. 왕은 또다시 죄책감에 빠졌어요. 오피리아가 미쳐버린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죠. 아버지인 폴로니어스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사랑하는 햄릿마저 말없이 사라지니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폴로니어스의 죽음을 얼버무리기 위해 장례를 대충 치른 것도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죄책감보다 왕을 더 두렵게 만든 것은 오피리아의 오빠인 레어티스였어요. 프랑스에서 돌아온 레어티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을 저지를까 두려웠던 거죠.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시종 한 명이 급히 달려와 말했죠. 폐하, 어서 피하세요. 레어티스가 폭도들을 이끌고 성으로 몰려왔습니다. 성을 에워싼 폭도들이 레어티스를 왕으로 세우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비열한 왕, 내 아버지를 내놓으시오. 우리 아버지 어디 있소? 왕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죽었다. 그럼 누가 죽인 거요? 반드시 그놈을 찾아 복수하리다. 그때였어요. 레어티스의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오피리아가 손에 꽃을 꽂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정신이 나간 여동생의 모습에 레어티스는 절망의 늪으로 빠졌어요. 오피리아, 하늘에 맹세하오니 내 기필코 너의 원수를 갚아주마. 그 시간 호레이쇼는 햄릿의 편지를 가지고 선원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호레이쇼는 반가운 마음에 편지를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죠. 편지를 읽은 호레이쇼는 선원들을 왕에게 안내했어요. 그때 왕은 레어티스에게 폴로니어스의 죽음에 관한 모든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죠. 레어티스는 왕의 설명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왕이 햄릿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이었죠. 왕은 그런 레어티스의 마음을 눈치채고는 재빨리 말했어요. 내가 햄릿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네. 먼저 그 애의 어미인 왕비가 그 애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네. 왕비가 보는 앞에서 햄릿에게 벌을 주어 짐이 사랑하는 왕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네.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햄릿을 몹시 사랑한다는 것이네. 그러나 저는 그 때문에 아버지를 잃고 누이 동생마저 미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햄릿의 편지가 전해진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영국 땅에서 죽어야 할 햄릿이 편지를 보내왔다는 말에 왕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자신의 원수인 햄릿에게서 온 편지라는 말에 레어티스도 눈이 빛났죠. 왕은 황급히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어요. 위대하신 폐하께 아뢰입니다. 저는 혼자 폐하의 영토인 덴마크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폐하를 뵙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갑자기 돌아오게 된 사연을 아뢰겠습니다. 햄릿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난 왕이 말했어요.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햄릿의 필체구나. 차라리 잘 된 것 같군요. 정면으로 맞서서 복수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기다리게.
짐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다. 이제 집으로 가서 기다려라. 햄릿이 돌아오면 짐이 내 귀국 소식을 알리겠다. 그러면서 내 검술 솜씨를 칭찬해서 햄릿이 대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네. 그때 햄릿에게 연습용 검을 주고 너에게는 슬쩍 진짜 검을 주겠네. 그렇게 대결하는 척 하다가 너는 햄릿을 찌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제게 피부에 슬쩍 닿기만 해도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강한 독약이 있습니다. 그 독약을 검 끝에 바르고 대결을 하면 제 검이 스치기만 해도 그놈은 끝장날 것입니다. 좋을 대로 하게. 그런데 만약 시합이 무승부로 끝나거나 햄릿이 이길 경우도 생각하여 계획을 세워야 하네. 그래, 격렬하게 싸우다 보면 목이 마를 거야. 그렇게 되면 햄릿은 마실 것을 달라고 하겠지. 그때 나는 그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독이 든 잔을 권하겠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목적은 완전히 성공하는 거네. 그때 왕비가 울면서 뛰어들어왔어요. 오피리아가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사람들 말로는 그곳에서 각종 꽃을 섞어 만든 이상한 왕관을 쓰고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 애는 꽃으로 만든 왕관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고 올라갔죠. 그러다가 그만 가지가 부러져서 화관과 함께 강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애는 인어처럼 물 위에 떠서 노래를 불렀다는군요. 노래를 부르면서 점점 물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더니 결국 죽고 말았대요. 며칠 뒤 오피리아의 장례식이 열렸어요. 기독교에서 자살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법칙을 어기고 자살한 사람을 기독교식으로 묻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때 햄릿의 눈에 장례 행렬이 들어왔어요. 왕과 왕비의 모습도 보였고 그 뒤에 레어티스와 대신들 그리고 사제가 있었죠. 햄릿과 호레이쇼는 얼른 몸을 숨겼어요.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는 햄릿이 중얼거렸죠. 누구의 장례식이지? 장례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엄숙한 분위기로 치러지고 있었어요. 땅속으로 간이 내려가자 왕비가 꽃과 함께 눈물을 뿌렸어요. 레어티스는 그 앞에 침통한 표정으로 있었죠. 여동생의 장례식만큼은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었는데 자살을 했다는 이유로 사제단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레어티스가 땅속에 내려앉은 관을 보며 울부짖었어요. 오피리아, 차라리 같이 묻히자꾸나. 너를 이렇게 보낼 순 없다. 숨어서 보고 있던 햄릿은 레어티스의 절규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제야 오피리아의 죽음을 알게 된 햄릿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죠. 햄릿은 절망감에 괴로워하다 오피리아의 관에 들어간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햄릿은 관을 열어 오피리아의 시신을 껴안고 울부짖었죠. 이 모습을 본 레어티스는 화가 폭발하여 같이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나는 누구보다 오피리아를 사랑했다. 그 누구의 사랑을 합쳐도 오피리아에 대한 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햄릿은 절규를 마친 뒤 묘지 입구 쪽으로 나가버렸어요. 화가 난 레어티스가 햄릿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왕이 눈짓을 해 보이며 레어티스를 말렸죠. 자신들의 계획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오피리아의 무덤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혼란스러웠던 장례식을 마칠 수 있었어요. 햄릿은 궁 안에 돌아와 호레이쇼에게 갑자기 돌아오게 된 사연을 말했죠. 글쎄, 내가 영국에 도착하는 즉시 내 목을 치라는 것이었네. 왕의 비열한 계획을 알게 된 난 즉시 새로운 편지를 꾸몄다네. 왕의 필체를 흉내내어 두 나라의 사이가 앞으로도 더 발전하길 빈다는 말과 함께
이 편지를 전달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적어두었네. 선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보냈으니 아마 눈치채지 못할 걸세. 그러면 편지를 전했던 로즌크랜츠와 길드스턴은 죽겠군요. 우정을 버리고 왕에게 달라붙어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보네. 그때 한 신하가 들어와 햄릿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어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폐하의 분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폐하께서는 왕자님과 레어티스님을 위한 승부를 여셨습니다. 두 분께서 검으로 대결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폐하께서는 왕자님이 이기는 쪽을 거셨습니다. 마침 운동 시간이라 좋소. 폐하를 위해서라도 꼭 이기겠소. 왕자님, 이번 승부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얼마 후 시합을 하게 된 두 사람은 결투에 앞서 왕 앞에 섰죠. 왕이 말했어요. 햄릿, 이리 와서 서로 악수를 하거라. 햄릿이 레어티스를 보며 말했어요. 레어티스, 용서해주게.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네. 일단 그 마음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네. 우리 깨끗하고 정직하게 시합을 하도록 하세. 그때 시종들도 포도잔을 들고 나왔어요. 그 포도주 잔을 탁자 위에 놓아라. 승자에게는 이 진주가 담긴 포도주를 선물하겠다. 두 사람에게 검을 주어라. 햄릿이 아무 의심 없이 연습용 검을 잡자 레어티스는 검을 집어들고는 옆으로 흔들어 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너무 무겁군. 다른 것은 없느냐? 그러고는 레어티스는 탁자 옆으로 가서 검을 직접 골랐죠. 끝이 뾰족하고 독이 칠해진 바로 그 검을 집어들었어요. 레어티스가 검을 잡고 햄릿 앞에 서자 곧이어 나팔 소리가 울렸죠. 그때 먼저 햄릿이 소리쳤어요. 덤벼라! 레어티스도 검을 들고 햄릿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먼저 공격에 성공한 것은 햄릿이었어요. 1회전은 햄릿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곧 2회전이 시작되었죠. 이번에도 레어티스는 햄릿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본 왕비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왕비는 웃으며 탁자로 가서 햄릿의 잔을 들며 말했죠. 햄릿, 너를 위해서 내가 건배하마. 놀란 왕이 외쳤어요. 왕비, 마시지 마시오. 하지만 이미 왕비는 독이 든 술을 반쯤 마셔버렸어요. 왕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3회전이 시작되었죠. 3회전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어요. 무승부가 난 사이 햄릿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햄릿이 방심한 틈을 타 레어티스가 달려들었죠. 레어티스의 예리한 검날이 햄릿을 스치고 말았어요. 햄릿의 팔에는 피가 뚝뚝 흘렸죠. 햄릿은 화가 난 레어티스에게 주먹을 날렸고 서로 싸우는 동안 검은 뒤바뀌어 버렸어요. 햄릿은 레어티스를 향해 검을 휘둘렀고 독이 묻은 검은 레어티스의 옷을 찢고 살갗을 깊숙이 파고들었죠. 뒤늦게 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레어티스가 탄식을 했어요. 그때 왕비가 쓰러졌어요. 너희들이 피까지 흘려가며 싸우는 통에 기절하신 것 같구나. 하지만 왕비는 힘겹게 팔을 들어 올리더니 햄릿을 대신하여 마셨던 술잔을 가리켰죠. 이때 몸에 독이 퍼져 주저앉아 있던 레어티스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정확히 왕을 가리켰어요.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 왕에 의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햄릿의 복수심은 한순간에 폭발하고 말았죠. 햄릿은 왕에게 달려들어 독이 묻은 검으로 왕을 찔렀어요. 햄릿은 독이 든 잔을 가져와 왕의 입에 억지로 들이부었죠. 결국 왕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죽었어요. 호레이쇼, 내 몸에 독이 퍼지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아마 곧 죽고 말겠지. 난 다음 왕으로 포틴브라스 2세를 추대하고 싶네. 그리고 자넨 부디 살아남아 나 대신 그간의 사정을 꼭 밝혀주게. 이 비극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말이야. 호레이쇼는 흐느끼며 햄릿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호레이쇼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포틴브라스 2세는 부대장을 불러 햄릿의 시신을 단상에 모시도록 명했죠. 때를 잘 만나셨다면 훌륭한 왕이 되었을 뿐이신데 고귀한 영혼이 사라지고 말았구나. 왕자님, 편히 잠드소서. 대포를 울려 예를 표하라. 병사들이 햄릿의 시신을 단상으로 옮기자 곧 왕자의 죽음을 알리는 대포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어요.